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바로 보겠습니다. 차지철 그래서 높이평가. 김용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 보통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마지막 경호실장인 차지철의 비유가 되고는 있는데 네. 마침 오늘 야당이 새로운 발언을 추가로 폭로를 했습니다. 12.3 당일 개엄 11시간 전에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용현은 12월 3일 당일 오전 11시 40분 국방 컨벤션 센터 오찬에서 이미 국회가 국방 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네, 실제 그 발언을 했는지는 확인이 더 필요하겠지만 사실이라면 참 끔찍한 발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요, 그 9.3의 기갑여단장, 그러니까 탱크 장갑차 부대죠. 그 여단장이 당일날 판교의 정보사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차지철도 과거에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79년 부마 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상황을 보고하면서 캄보디아 군사독재 정권도 300만 명을 죽였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대모대 100만 명, 200만 명 죽인다고 해서 뭐 까딱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이나 국회를 탱크로 밀어버린다 이런 발언을 이런 극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군사독재 시절의 모습이 2024년에 재현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차지철의 이 발언은 지금 봐도 정말 섬뜩한데 정상적인 정신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에서 그런 차지철에 대해서 자신은 발가락도 못 따라간다라면서 일종의 어떤 존경심을 보여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가 넘쳐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깜도 안 되는 그게 사람을 문제죠.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차지철이 되시지 마십시오. 아우, 전 거기 발가락이 또 못 따라갑니다. 자, 당시도 10월이었죠. 야당에서는 계엄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추궁했지만 김 전 장관은 그럴 일 없다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김 전 장관이 이 발언했을 때도 저희가 비판을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계엄을 선포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까 더욱더 참담한 장면입니다. 바로 다음 이슈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국회에 나타난 부정선거 전도사. 자,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황교안 네. 전 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자, 부정선거는 팩트다. 자,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두둔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부정선거는 저질러졌고 범죄자는 처단해야 합니다.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였다. 처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들고 나왔던 부정선거론을 또 들고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 6월이었습니다. 여당이 총선에 참패하자 윤석열 정부가 국정 주도권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유일한 방법은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걸 저희가 돌비 뉴스에서 네.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자, 당시 발언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특기가 수사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앞장서 망가뜨리고 있는 부정선거를 왜 가만 놔두는 겁니까? 자, 지금 다시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황 전 총리 말대로 되는 셈이다. 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황교안 전 총리 부정선거에 빠져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국회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습니까? 현직 의원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인이 국회에서 회견하려면 현직 의원이 예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견은 황교안 대표 시절에 국회에 들어왔던 정점식 의원이 대신 예약을 해줬습니다. 정 의원은 정점식 의원이 예약을 대신해 준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친윤계죠. 자, 그러다 보니까 친윤석열계가 황교안 전 총리를 이용해서 우회적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두둔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고요. 극우정당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정작 본인들은 국회에 들어오라고 할 때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정작 국회에 들어오면 좀 논란이 될 만한 사람들은 국회에 적극적으로 들여보내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황교안 전 총리가 오늘 한덕수 총리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보신 것처럼 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이라는 저 기념시계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노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비판이 거셌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